김나인이라고 합니다. 꿈속에 먼저 간단하게 하면요. 이번에 제가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작품을 하는 사유 과정과 방법을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품을 처음에 시작한 생각은 공통점이 있는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섞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그래서 이렇게 그걸 보여주기 좋은 작품이 이건데요. 여의주 대 여의주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여의주가 보통 용이 물고 다니는 구슬이잖아요. 근데 이 주자가 구슬 주자가 있고 술 주자가 있는데 이제 여의주는 뜻을 이루어주는 구슬이지만 술 먹으면 약간 체장 될 것 같고 다 이제 내 멋대로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용이 시청에 오시는 거예요. 이 갖고 있는 그 여의주 술을 내가 바꾸면 이러는 거예요. 나 싫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섞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앞에 이런 작품들이 이제 요소에 들어가게끔 해서 되게 큰 작품들을 하는 거고요. 뭔가 섞는 걸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가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저렇게 뭔가 섞는 거에 열중을 하고 몰두하다 보니까 어떤 단어를 만났을 때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딱 캐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캐치한 단어는 일상인데요. 보통 일상이라고 하는 거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혹은 순환하는 그런 거. 제 성질이라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저 벗어날 일자를 쓰는 건데요. 저 일상이라는 게 한 상을 벗어난다, 매일을 벗어난다, 상을 벗어난다는 제 일상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동양학원에서 한국의 캘럽기에서 나오는 화론에 나오는 단어였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뭐 품평의 용어로 쓰이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품평의 문제는 차치하고 하고 이제 이 상을 벗어난다는 이 의미가 좋아서 이제 그 일상이라는 것을 저의 화두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조합하는 그 방법이 이제 복잡한 방법을 구성하는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도를 하려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초창기에 했던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조금 구도나 이제 뭐 이렇게 좀 잡혀가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구름 같은 거를 제가 이제 흑백으로 쓰다 보니까 구름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이렇게 조합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장막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어떤 데는 드러나게 하고 가려지게 하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하는 사유 과정, 방법은 이러한 것이고요. 이제 여미나 교육관님이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 작가님의 비평을 담당한 여미나입니다. 저는 작가님의 작품들을 시기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아니구나. 네. 그래서 첫 번째 시기는 이제 초기로 제가 나누었는데, 이때는 서양과 동양의 결합이 묘사되는데요. 물론 이제 조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최근 경향에 비해서는 한국 전통성이 드러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딱 봤을 때 전통 벽화에 그려진 게 아니라 서양 프레스코화의 그 주요 도상을 서양적인 것을 위주로 그렸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 시기만의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어지는 시기에서는 동서양의 결합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의 전통성과 현대성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을 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한국화적인 운문과 그런 산세들을 배경으로 깔고 가면서도 작가님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현대적인 도상들을 그 비례를 강조해서 전통과 현대 간의 조화를 추구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현대적 도상으로 차용된 물품들이 이제 MP3나 뭐 3G 폰이나 뭐 열쇠, 책 이런 건데 이러한 현대성 속에 또 다른 구시대성이 존재해가지고 뭔가 매 순간의 전통화, 매 순간의 과거화를 암시한다는 점입니다. 2010년 제작 당시에,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제작 당시에는 뭐 그렇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셨지만은 그래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읽히는 지점이 있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과 현대 동등한 공존의 가능성을 시사를 하는데 민화 전통 기법인 비례 강조가 부재하면서 모든 도상들이 거의 이제 유사한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이제 전통 민화 특유의 대칭이나 나열 구도 대신에 뭔가 이제 디테일에 전반적인 디테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면적 나열 구도가 특징적이고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구도적으로 봤을 때도 관객으로 하여금 뭔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다는 점에서 이제 전통 회화적인 게 있고요. 2012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성을 탐색을 하시는데 우선 사천왕 등의 그런 불교적 도상이 등장을 하면서 그런 불교적 도상이 일상 즉 초현실로서 묘사가 되는데 그 배경으로는 이제 현대판 책가도적인 그런 도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책 도상들은 지식이나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조선 말기에 그려졌던 책가도와는 다르게 현대 사회에서 그 높은 접근성을 띠는 하나의 현대성의 대표 로서 이제 그 책을 도입한 것이고 또 이제 미술학도였던 작가님 개인적인 삶의 일부를 반영해서 담은 그런 민화적인 도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작품에서는 이제 순수 민화성을 실험하신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작가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시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 삼여도라는 작품은 기법과 소재적으로도 굉장히 민화적이고 더불어 이제 주제적으로도 현대인의 공감과 휴식에 대한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순수 민화적입니다.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2012년부터는 최근까지 작품에서는 일상과 그러니까 초현실이 많이 강조됩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제 민화의 모든 기법들이 한데 모아져서 동시에 한 화면에서 구사됐다는 것인데 민화의 특징들을 총합치는 것으로서 민화성을 최대한 실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불화적인 도상들 이런 용이나 호랑이 같은 것들도 민화화해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해학적으로 친근하게 묘사함으로써 기존에 존재했던 고급 예술로서의 불화와 그리고 민중 예술로서의 민화의 경계를 허뭅니다. 나아가서 이제 구도 또한 옛날 작품과는 다르게 뭔가 그 관객 앞에 눈앞에 이제 평행하게 펼쳐지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이제 장면의 한 참여자로서 초대를 하는데 이로써 이제 작가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전시 중 하나인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주제가 부각이 되고 그리고 관객들은 작품에서 묘사된 초현실로서의 일상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작품의 경우 이제 그 조선시대 불화의 특징이 많이 수용이 되는데 예컨대 중앙 집중적 구도로 강조된 사천왕상이 그러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도상은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으로 묘사된 게 아니라 작가님의 명명에 따르면 도깨비인데요. 이 도깨비는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를 흐리는 구름과 함께 항상 등장을 해서 다시 말하자면 이제 초현실의 수호자이자 동시에 이제 초현실에 초대된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그런 존재이고요. 그래서 딱 얼핏 보기엔 보호자, 피보호자의 그런 권력 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공존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제 다만 이제 유일하게 조선 불화적인 요소가 아닌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사천왕상 도상 그 자체입니다. 딱 봐도 이제 한국 전통적인 느낌은 안 들고요. 왜냐면 한국 그 조선 불화의 전통적인 도상은 좀 더 키가 짧고 머리가 크고 약간 해학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팔등신, 근데 위험 있고 장엄한 마치 만화에 나오는 그런 인물처럼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중국 불화에 나오는 사천왕상의 도상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민화적 소재들 십장생도, 뭐 일월도 그리고 백승도를 합쳤고 오직 민화적 도상을 통해서 초현실로서 일상을 묘사한 거고요. 이 두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봤을 때 형광색 같은 그런 현대적 색채가 눈에 띄는데 원래 옛날에 고대 벽화에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오방색을 썼어요. 눈에 띄는. 근데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기원적인 효과를 위해 그 강렬한 효과를 위해서 그런 눈에 띄는 색깔을 쓴 건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런 현대적인 색채도 일상을 탈출해서 초현실로 넘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현대인의 욕망을 담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초현실이 완전히 압도된 그런 작품인데 그 증거로서 이제 일월도에서 월이 삭제가 되고 일이 삭제되고 월만 남아 있는 모습 그리고 호랑이의 비례 강조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작품 경향을 살펴보면 우선 작가님은 그 고대 벽화부터 조선 후기까지 민중 예술로서 향유된 민화적인 기법과 소재를 총체적으로 한 화면에 다 활용을 함으로써 그 성질들을 최대한 동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통 예술, 고급 전통 예술 즉 이제 불화의 채색이나 그리고 도상을 상징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민화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선택적으로 차용이 됐다는, 그러니까 불화도상 같은 경우에 선택적으로 차용이 됐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선택되는 기준은 제 생각에는 이제 작가님의 취향이, 개인적 취향이나 아니 또는 이제 작품의 통일성에 맞춘 것이고, 또는 이제 대중의 인식에 기여한 대표적인 상징적인 불화도상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나온 사천왕 같은 경우에는 그 용과 여의주를 부리는 광목천왕이라는 사람, 또는 이제 보검을 들고 있으면은 중장천왕이라는 그런 도상들인데, 이런 도상들은 종교화로서 불교 미술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이에요. 근데 동시에 이제 여타 불교 도상들보다는 우리랑 굉장히 좀 친숙하잖아요. 절에 가면 항상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사천왕상 같은 경우에는 구름과 용과 함께 동장하는 도깨비로 도깨비로 묘사가 되면서 일상과 초현실, 전통과 불화, 그리고 이제 전통과 현대, 그리고 불화와 민화의 경계를 흐리는 표식으로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현대미술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전통의 시간성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전통과 현대 공존 가능성을 모색을 하면서도 한국 고유의 전통 유지 방법을 찾고자 했고, 그리고 이제 현대를 나타내는 지물들, 책, MP3 같은 것들은 이제 현대적이면서도 아날로그에서 이제 시간의 연속성, 전통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 같다. 그래서 또 나아가서 이제 작가님께서 사용한 그런 원시적 전통적 매제, 즉 벽화 또는 민화, 편화 등의 그런 폭넓은 연구를 통해서 미술의 초역사성이라든지 초시간성, 동시대성 등을 탐구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과제랑 쟁점으로서 던지고 싶은 것은 우선 그 벽화, 민화, 불화의 전통성 자체에 대한 건데요. 우선 민속학에 따르면 전통의 개념이 한 민족이나 국가 지역의 특색에다가 새로운 요소를 더해가는 그거의 총체이며 시대를 막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지녀야 된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승 방법으로서는 형태에 의한 계승이 있고 내용에 의한 계승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회화로는 승화가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전통의 구성 요건인 시간성, 지역성, 민족성이라는 것이 효과적으로 회화를 통해서 발현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찾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전통회화가 전통으로서 연속될 수 있느냐, 그리고 통용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정체성이 좀 많이 흔들렸죠. 많은 전란을 겪기도 했고, 그리고 강대국의 영향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고유 문화 변화되고 단절된 게 많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방법론적으로도 봤을 때 한국 전란을 많이 겪었다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역사적인 자료 같은 것도 많이 부족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가님 작품 중에서 사천왕상이 중국 불화처럼 묘사된 것도 작가님께서 중국 유학을 가셨는데 거기서 그 불화 화보집을 보시다가 잘 그려진 게 있어가지고 그로부터 영감을 받고 모사를 한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다만 이제 안타까우셨던 것은 분명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잘 그려진 불화가 있었을 텐데 소실이 돼가지고 더 이상 찾을 수 없고, 그리고 그걸로부터 작품 속에 차용할 수가 없다는 점,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볼 것은 전통 계승의 당위성인데, 우리나라의 전통이 그러니까 세계화된 시대,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에서 당위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의 생활 정서에 공감이 되는지, 또 이제 좀 더 깊이 질문하자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서양 문명에 노출된 젊은 세대로부터 전통성에 대한 공감을 도출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믿으신 분이 이 그림을 보고서 약간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작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성이 사라져가는 한국 현대 사회에서 전통성에 대한 그런 접근성을 높이면서 재해석하고 이를 지속시키자고자 해야 되는 게 주요 역할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마치 하나의 현대판 전래동화처럼 작가님의 작품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전통의 소통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제가 제시하는 거는 일단은 정체성 확립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기존 자료들도 보존하면서 이제 강대국과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한국만의 발전 연상을 제시가 되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성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을 찾기. 무조건적으로 한국성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보편적으로 소통 가능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찾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을 계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단순히 이제 기법적인 거, 회화적인 거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전통성에 대한 사상과 태도도 고려를 해서 그런 심도 있는 전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야 비로소 우리 전통이 좀 보편화될 수 있고 영속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짓자면은 이제 벽화, 불화, 민화에 내재된 전통성과 한국 현대성이 세대와 국경을 넘어서 그 민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